구해줘. 자, 이번에는 컴투스 편이고요. 특별히 이사님께서 전 에바델리스트였던 이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셨습니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컴투스에서 TA를 맡고 있는 이상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유니티 있다가 컴투스 가서 제가 지금 이제 TA를 꾸리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저희 공채도 있고 저희 또 TA실 채용도 있고 해서 홍보하러 지금 여기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일단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24일까지 지금 공채 진행 중이고요. 일단 공채 지원하기 한번 눌러보시면은 제가 들어갈게요. 자, 예? 공채 지원하기 한번 눌러보시면은 다양한 그 직무에 대해서 그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투스, 그다음에 컴투스 홀딩스, 뭐 플랫폼, 컴투버스 저희 네 가지 이제 그룹사 중에서 네 군데서 이제 공채를 받고요. 눌러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직군에서 그 채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채용 공고 한번 눌러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다양하게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크게 뭐 이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서버 프로그래머, 그다음에 아트, 기획, 뭐 사업, 비즈니스 뭐 다양한 그 포지션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채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교육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신입으로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의 직무를 좀 이렇게 키워 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내부에서 운영 중이고요. 또 이제 개발 직군, 뭐 이제 프로그래머나 아트나 이런 쪽 기획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서 약간 게임장 같은 것도 있고 이걸 통해서 좀 더 게임 개발자로서 살아나가는데 시작을 이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이 내부에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지원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특이한 게 저희 그 아트 직군에서도 그 공채가 진행 중이고요. 오, 아트. 네, 이게 공채니까 신입을 위한 예. 채용인 거죠? 그렇죠. 전부 신입. 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다양한 포지션에서 수시로 또 채용도 하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좀 보셔도 괜찮고 또 이제 TA도 공채도 채용 중이고 별개로 신입과 이제 경력자분들은 또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공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미 그 채용 설명회를 그저께 월요일 날 밤에 이제 진행을 했고요. 또 이제 직무 상담은 어저께 또 이제 각 그 직군별 담당자들이 나와서 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요건 지금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이제 그럼 직무 상담이란 게 회사 내 사람들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원하는 네. 사람들?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한 4타임 정도 나눠가지고 이렇게 집 단체로 이렇게 그 상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TA실에 있는 엔진 프로그래머 분들 대상으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렸고 좀 어찌 보면 이제 꼭 컴투스뿐만 아니고 게임 업계에 오시라는 그 후배님들 대상으로 제가 조금 어드바이스 하는 역할로 얘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컴투스 지원하셨으면 좋겠고 꼭 아니더라도 언젠간 또 업계에 있다면 또 만나게 될 테니까 그런 것들 부담 없이 한번 좀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 한번 활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우선 그러면은 저희 채용 페이지는 보셨고 우선은 이제 그럼 TA실이 이건 뭐 하는 데인지 한번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일단 컴투스에 입사하게 된 계기가 이 전사 지원 조직을 처음 이제 새로 만들고 싶다 하셔가지고 그걸 제가 이제 맡게 되었고요. 내부에 TA 팀과 그 엔진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에 대한 세팅을 지금 이제 빌드업이라고 그러죠. 팀 빌딩을 하고 있고 여기에 경력과 이제 신입분들을 좀 많이 뽑고 있어요. 컴투스가 저도 가서 보니까 회사가 되게 크더라고요. 본부도 많고 프로젝트도 뭐 잘 아시겠지만 서머너즈 같은 프로젝트도 있고 그 위에 네, 뭐 홍보했죠. 컴프야 같은 또 야구 게임도 있고 뭐 골프스타 같은 골프 게임도 있고 제노니아라고 예전에 그 게임비에서 했던 IP 가지고 월드 오브 제노니아라고 또 MMORPG 또 언리얼을 개발하는 것도 있고 유니티도 있고요. 자체 엔진도 있고 자체 엔진 그럼 여기서 말하는 엔진 프로그래머다 하면 자체 엔진만 하는 거야? 아니면 뭐 유니티나 언리얼이라든가 여러 가지 엔진들도 다 건드린 건가요? 이게 TA실의 엔진 프로그래머하고 또 그 자체 엔진 팀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것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서머너즈와 1편이 자체 엔진으로 개발이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팀이 지금 이제 자체 엔진을 좀 더 이제 계속 빌드업을 하고 있고 저희 실에 있는 엔진 팀은 상용 엔진과 자체 엔진까지 지원을 하는데 이게 이제 테크니컬 아트 이슈에 집중된 그 역할을 맡게 돼요. 그래서 엔진 개발보다는 TA들하고 협업해서 뭐 언리얼이 됐던 유니티로 얘기를 드리면은 URP에 들어가는 포스트 프로세싱 뭐 피처라든지 아니면 URP 그 몇 가지 피처들을 개발을 하거나 튜닝을 하거나 그런 쪽에 TA와 같이 협업해서 비주얼 개선하는데 이제 사용을 하게 되고 그 외에 뭐 애니메이션 쪽 관련돼 가지고 툴이 필요하거나 기능이 필요하면은 그쪽도 이제 업무 지원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자체 엔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TA들 보면은 상용 엔진 베이스로 일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체 엔진에 코팅하게 될 때 아무래도 그쪽은 네이티브 CBP로 그냥 작업을 할 건데 거기에 TA가 그 지원을 하려고 해도 약간 허들이 좀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자체 엔진 쪽 프로젝트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팀을 셋업하기 위해서 실안에 그래서 TA 팀하고 엔진 팀하고 두 개를 지금 동시에 이제 세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엔진 개발이 정말 하고 싶다고 하면은 저희 팀보다는 그 자체 엔진 개발하는 팀에 지원하시는 게 맞고 TA들과 같이 일하면서 좀 엔진의 비주얼과 관련된 이때는 꼭 렌더 파이프라인뿐만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뭐 그외 뭐 이펙트 툴이나 뭐 약간 지원 툴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고 그런 게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그 실로 지원하시면 됩니다. 그럼 사실 내부에서도 엔진 프로그래머 자체에서도 여러 가지 막 네. 갈리는 게 많네요. 네. 되게 재밌겠네. 그래서 엔진 프로그래머 분들한테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업계가 상용 엔진 베이스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확실히 이쪽 인력이 되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번에 공채 때는 꽤 많이 지원을 하신 것 같은데 꼭 공채뿐만 아니고 저희 그 실 TO가 좀 많이 나 있어요. 그래서 규모가 적지는 않고 여기 보면은 이제 엔진 프로그래머 되어 있는데 지원 자격에 뭐 이런 뭐 그냥 일반적인 얘기가 있지만은 그 유니티, 언리얼, 상용 엔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그래픽스 프로그래밍 혹은 애니메이션에 대한 이해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저희 TA랑 같이 업무하기 위해서 지원하게 되는 거죠. TA실이 서포트 조직이면 하나의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득하게 있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여러 프로젝트에 드문드문 투입되는 TF 전문팀 같은 느낌이란데 필요에 따라서 여러 프로젝트에 드문드문 투입이라기보다는 지금 현재 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일단 프로젝트에 대해서 주로 전담하고 있는 담당자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있긴 한데 그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이나 작업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TF처럼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물론 그게 뭔가 하나의 피처 구현에 대한 걸 수도 있고 롱텀으로 이제 좀 관리해야 되는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저는 프로젝트 하나만 이렇게 들여다본다기보다는 실 전체가 움직이는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사 내에 있는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서 일단 이슈는 대부분 다 공유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담당자 한 명이 이 프로젝트만 무조건 보고 이 사람이 그러면 그걸 담당하고 다른 건 안 한다 이런 식은 안 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 약간 이 작업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가게 됐을 때 이거에 대한 뭐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조율하기 나름이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TA가 성장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환경이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좀 겪는 것들인데 예, 중앙 조직을 저도 예전에 좀 겪어보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중앙에서 해당 프로젝트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 프로젝트 내부의 구성원이 아닐 경우에 되게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뭐랄까 인정을 하고 거기에서 그러면은 중앙 조직이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하되 이걸 장점으로 살리기 위해서라면은 한 프로젝트에 너무 이렇게 매이는 것은 좀 피하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조금 이슈 대응을 할 수도 있고 조금 이제 이게 롤이 다를 것 같은데 주니어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하나의 건 바이 건으로 그 TF처럼 진짜 뭐 그렇게 대응을 할 수도 있겠는데 시니어급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시니어의 롤 그리고 저도 그렇지만은 전사가 돌아가는 것들을 머릿속에 어느 정도 넣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걸 저는 조금 요구를 할 거고 저도 지금 이미 컴투스 안에 있는 모든 그 본부와 미팅을 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전반적으로 어떻게 업무 분배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은 지금 제 머릿속에 있는 플랜이 있거든요. 지금도 제가 하고 있는 게 뭐 아시겠지만 이번에 출시한 뭐 서머너즈 크로니클 그리고 향후에 지금 개발 중인 다른 프로젝트 2개 같은 경우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걸 지금 제가 조금씩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뭐 당장 프로젝트 전체를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에 딱 너무 매몰돼 갖고 이것만 딱 보고 약간 그런 거는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유니티 있을 때도 그걸 많이 해서 제가 카야 만들다가 방송하고 방송 끝나고 미팅 나가고 그거 끝나고 또 뭐 이제 거기서 프로젝트 또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 시간 나면 또 카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할 땐 좀 힘들긴 한데 이게 어느 정도 되게 배려를 좀 해주시니까 그거만큼 경험 쌓이기 좋은 건 없더라고요. 채용 공고는 클라이언트 담당자 뽑고 있고 지금 얘기하시는 게 TA실 안에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가 필요 없냐고 하는 것들은 애석하지만 TA실 안에서 이제 클라 담당하시는 분은 저희가 이제 뽑질 않아요. 왜냐면 중앙조직 클라팀이 따로 있고 예,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실 계신 분들도 일하다가 다른 쪽 미팅이 있을 때 제가 이제 데리고 나가거든요. 그래서 가서 한번 의견 낼 수 있으면 내도 좋고 어떻게 일이 돌아가고 어떤 이슈들이 이제 논의하고 있는지를 신입분들한테는 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팀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기존에 있던 조직이 아니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것들은 같이 만들어 나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개발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들이 중앙 조직의 약간 특성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안 맞다 싶으면 또 계속 바꿀 겁니다. 지원 조직 특성상 사람마다 다 이게 취향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보편화된 어떤 가이드보다는 본인 취향에 다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유니티 있으면서 이런저런 프로젝트 여러 개 건드려보고 막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병렬로 진행하고 그런 것들이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서 다 본인 특성에 따라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약간 능동적으로 이런 일들을 해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많은 기회를 좀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이 관심들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어찌 보면은 제가 또 원하는 그 인재상 이런 분들이 이제 저희 실에 와주면 좋겠다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잘 맞는 분들하고 일을 하면 좋겠고 기민하게 작업하는 것들도 괜찮고 아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이게 TA가 그러면은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했을 때 프로젝트 초반에는 이 프로젝트의 이제 뭐 비주얼 개선이나 전반적인 리소스 제작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기술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대응을 하는 걸 거고 중반쯤부터는 만들어진 것들 혹은 추가로 요청사항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대응해 나갈 거고 막판에 가게 되면 최적화 관련된 이슈들이나 뭐 플랫폼 대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미묘하게 클라우드 프로그래머나 다른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겹치는 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 중앙 조직이 가질 수 있는 그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수집해보고 경험해봤을 때 다른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여기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 어떨까? 왜냐면은 게임 프로파일링이나 이제 뭐 이런 것들 분석해봤을 때 이슈가 생기는 것들이 딱 버그 리포팅이 여기서 잘못됐으니까 이거 고치세요 이거 딱 안 떠요. 크러시 났을 때 크러시 리포트 안에 뭐 제대로 나오는 경우도 없고 이런 것들이 뭐 왜 안 되는지를 정말로 경험에 의존해서 찾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딱 뭐 크래시 리포트나 컴파일러 에러 딱 떴을 때 이거 고치면 되는 게 딱 뜨면 다행이죠. 근데 요즘에 워낙에 이제 뭐 플랫폼도 여러 가지가 있고 디바이스 파편화도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에 의존해서 문제를 좀 추론해나고 해결하는 것들도 많이 필요한데 중앙 조직에서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강점은 그런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을 때 역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멘트 주신 것 중에 인사인 분들이 들어가면 딱이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정말 어느 정도 그 사람 성향마다 다를 것 같아요. 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주어진 태스크만 하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면은 좀 안 맞을 수 있고 다른 사람 좀 가서 설득하고 뭐 대화하고 같이 토론하고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많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인싸의 개념이 평소에도 뭔가 되게 외향적이고 이렇게 적극적인 분들이면은 그럴 또 뭐 좋긴 하겠는데 저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게 뭔가 제 성격이 이전에 이제 중앙조직 한번 또 겪어봤을 때도 그냥 별일 없어도 이렇게 쓱 가서 그냥 오늘 뭐 저번에 보내드린 거 어떠세요? 뭐 잘 쓰고 오시네 뭐 도와드릴 만한 거 없나요? 뭐 이런 것도 그냥 툭 던질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조금 필요하긴 해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 시니어하고 이제 특히나 저 같은 이제 리드 역할 맡은 분들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게 더 필요한 것 같고 왜냐면은 일을 주어진 일만 하는 게 저는 이제 주니어라고 한다면은 시니어 그리고 저는 이제 조직 책임을 맡는 이제 매니저 입장에서는 이걸 제가 그냥 특히나 이제 임원으로 들어갔으니까 누가 저한테 일을 시킬 때까지 가만 앉아가지고 일 주겠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그치. 예, 저는 제가 보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고 오히려 제안을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맞는 것 같다고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요청을 드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적어도 이제 저희 팀에 이제 팀장급도 뽑고 있고 시니어분도 뽑고 있는데 연차가 되고 있고 그 경력을 이제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라 한다면 적어도 이런 거에 대한 일에 대한 어느 정도 좀 인사이트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아 이건 제가 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건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주니어 분들한테는 그렇게까지 요구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금 적극적인 분들 혹은 주도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분들 정말로 이게 말로만 뭐 주도적 해봐 이게 아니고 중앙 조직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거. 그러니까 딱 내가 했을 때 딱 나는 내가 그냥 딱 일 딱 떨어지면 그걸 작업만 해서 이렇게 만들기만 할 거야. 이런 분들한테는 좀 안 맞을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러면은 저랑 아마 되게 힘들게 일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은 조금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신입이면은 이제 그 뭐랄까요 좀 저희 팀 들어오신 분이 굉장히 잘하고 계셔가지고 그 친구 기준으로 이렇게 가이드를 잡으면 힘드실 것 같고 근데
평소에 약간 TA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렌더 파이프라인이나 뭐 쉐이더가 됐던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제 구현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그 이론에 대한 것들 좀 공부 열심히 하셨으면은 아마 지원하시면 통과될 겁니다. 혹시 그럼 인터뷰 때 물어본 질문 몇 개 스포할 수 있어요? 그게 실제로 물어본 것들 뭐가 있냐면은 그걸 이제 이 친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원하신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맞춰서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뭐 미리 준비를 해가는 게 아니고 몇 가지 이제 기본적인 롤에 대한 것들도 준비를 하지만은 보통은 이제 작업한 걸 들고 오게 되면은 이걸 왜 이렇게 했냐 물어봐요. 그래서 그냥 복붙해서 오게 되면 이 작업에 거의 대답을 못 해요. 지금 만드신 포트폴리오가 있으면은 이거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만드실 때 신경 쓰신 부분 그리고 이걸 왜 이렇게 구현했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러면은 이제 자기가 뭔가 되게 열심히 한 친구들은 단어나 이런 게 많이 틀릴 수 있어요. 많이 틀리기도 하고. 근데 꾸역꾸역 이제 뭔가 설명했을 때 그게 큰 틀에서 맞으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보니까. 근데 정말로 이제 그냥 아무 용어나 어려운 것들 갖다 붙여가지고 막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게 정답에 가까웠을 때 단어가 틀리거나 용어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괜찮은데 큰 틀에서의 그 흐름이나 이론적인 부분들이 다르다 그러면은 이 친구 잘 모르는구나 생각이 들면은 이제 좀 힘들죠. 프로그래머랑 비슷하네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들 보면은 저희 이제 엔지니어는 또 이제 그 코딩 테스트 보거든요. 그래서 코드 리뷰하게 되면 제가 하진 않아요. 이제 옆에 이제 클라이언트 그 팀장님이나 실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지금 내부에 지금 이제 엔지니어가 없으니까 이제 코드 리뷰를 하게 되는데 코드 작성했을 때 왜 이렇게 작성했냐? 한번 그러면은 본인이 보고 지금 이제 시험이 끝났으니까 하실 얘기 있거나 다시 이제 설명한다면 해보세요라고 하면 이제 좀 설명을 해요. 그럼 들어보면 대충 알잖아요. 그런 것들이나 뭐 기본적으로 언어적인 것 프로그래밍 하게 될 때 언어적인 특징이라던가 약간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이제 물어보죠. 그런 걸 통해서 결국은 잘 모르는 용어나 이런 것들이 잘 모르더라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거 이렇게 작업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고 하는 친구들은 꾸역꾸역 어떻게든 설명을 해요. 그게 되게 저는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 막 일필휘지로 막 이렇게 설명을 막 잘해주시면 좋겠지만은 신입한테 그렇게까지 요구하진 않고요.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성실하게 본인이 쌓아온 거를 면접 때 보여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로 이사님 보시는 좀 스트롱 포인트 같은 게 따로 있을까요? 이 부분 조금 많이 강화되어 있는 상태로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라든가. 처음에 그 생각했는데 네. 이제 안 해요. 그냥 잘 돼만 있으면은 일단 구하기 힘드니까. 일단은 기본기만 갖춰져 있으면은 저희는 제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굴려드립니다. 근데 그렇다고 야근을 많이 하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저희 팀분들 제가 지난주도 그랬지만은 업무 시간 딱 끝나고 바로 이제 그냥 퇴근하라고 얘기를 했고 물론 바쁠 때 야근할 수 있어요. 그건 저도 각오하고 있는 문제고 하지만 그리고 중요한 거 야근하면 수당 나오는 거죠? 네, 저희는 비포괄이고 비포괄이어서 이제 수당 나오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이 그렇게 낮지 않아요. 저 생각보다 많이 주길래 제가 신입 때 봤던 거에 그 3배를 받던데 하여튼 그 좀 뭐라 해야 될까 새끼밥 다 주고요. 층층마다 스낵바가 있어요. 그래서 과자, 음료수 다 무료예요. 저녁에 8시 넘으면 야간 매점 열리고 거기에서 라면도 그 편의점 가면 한강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 있어요. 말랑기 그거 먼저 그래, 보여줘요. 영상을 그 관련된 영상을 지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나와 솔직히 일하는 척하고 땡땡이 친 적 있다. 얘를 뽑은 것을 후회한 적이 있다. 이분 방송 잘하더라고. 이 직원인 거죠 다들. 네. 근데 특히 이 다그다 이분 방송 딱 개그 코드도 나랑 취향이 내일 맞고 책상 없어질 것 방송 같아요. 잘하시더라고. 제가 근데 이분 본명을 몰라요.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거 보고 있는 게 그 컴투스에 있는 약간 아니, 채용 지금 관련 수영이 그리고 회사 없는데 홍보를 위한 아무도 이제 없어? 그 아니 유튜브인데 손님이 여기 이제 불렀는데 보면 웰컴 장난들이 투스라고 돼 말이야. 있잖아요. 왜 안 오는 여기에서 거야? 이제 회사 저희 문화나 컴투스 야간 그런 저희 매점 복지나 이런 거 때문에 소개하는 좀 그 약간 초대를 홈페이지인데 했거든요? 생각보다 꽤 아니, 많이 컴투스로 보세요. 와야 많이 되는 거 보시고 탁주스. 되게 재밌어요. 조금 약간 아니 연기 지금 톤이 뭐 있긴 하다가 한데 이렇게 됐어요? 재밌더라고. 네, 이분들이 근데 지금 아니, 이것만 한국 전담으로 사람들 이제 하는 업무를 거 보시는 아니에요? 분들이 아니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회사 내부에서 뭐 이런 게 해야 되는 됐어. 인사팀 분들이 이런 하고 것들을 지금 많이 말 하시더라고요. 하시는 거예요?
고생이 많으시던데 아니, 그래서 저희가 뭐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런 그 홍보를 위한 영상도 아무도 안 만들고 계시잖아요, 또 지금. 이제 회사 내 여러 가지 또 이제 이벤트 같은 것들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회사가 그래도 좀 더 나아지기 위해서 직원들한테 뭐 예를 많이 쓴다 약간 이런 인상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나와 있는 게 요 야간 매점. 저 이거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거 괜찮은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잠깐만요. 이거는 무거우면 진짜 너무 길어. 게임 회사가 아니고 그럼 진짜 여기- 뭐 유튜버 하는 것 여기. 같아요. 4분. 매점 맞죠? 방금 여기. 말씀했던 그 스낵 코너. 영상을 찍으면 넣어주세요. 떡볶이. 이거 여기 보면은 8시부터 열고요. 8시부터 열고 이거 그냥 냉동식품 뭐 이런 거 이제 갖다 먹어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야근 안 해도 주는 거죠? 네. 8시부터 열어요. 근데 8시 이후에 이제 근무하려고 하면은 이제 매니저 승인을 받았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막 무분별하게 막 야근하려고 이렇게 안 하고 저희가 또 이제 그 탄력 근무제 그를 운영을 했는데 원래 10시까지 그 집중 근무 시간이 있었는데 이게 팀별로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팀별로 좀 다른데 10시까지 꼭 와야 되는 팀이 있고 11시까지 괜찮은 팀들과 갈라져 있더라고요. 근데 11시까지는 보통은 이제 출근하도록 얘기를 하게 되고 재택에 대한 것들도 이제 팀 상황에 따라서 이제 매니저 그 재량에 따라 가지고 직책자 재량에 따라서 재택도 할 수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회사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매점뿐만이 아니고 삼시세끼도 다 준다면서요? 네, 밥 좋아요. 제가 구내식당이 있다고 합니다. 제 페이스북이랑 그 트위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들어가서 제일 감동받은 게 밥이었어요. 진짜 구내식당 짱이에요. 일단 예. 중요한 거는 야근을 안 해도 저녁을 준다는 거. 아침, 점심, 저녁 심지어. 야, 저녁 먹고 퇴근해도 된다.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딴 데 일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은 이 근태 체크를 해요. 근태 체크를 하는 게 뭔가 이제 출근 시간 체크하고 이러는데 이게 이제 그 추가 수당, 야근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당 40시간 근무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맞아요. 그건 이제 자리를 비우면 20분 이상 비우게 되면은 따로 이제 그 이석 체크를 하게 되고 이거는 업무를 위해서 비운 거면은 따로 소명을 하면은 이제 그거는 메워지게 되고요. 그거 이외에 이제 40시간 초과하게 되면 야근 수당이 나오고 근데 이제 식사는 그거랑 별개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희가 지금 뭐 사람 많이 뽑고 있고 이제 공채도 하고 있고요. 공채는 지금 공채. 이제 얼마 남았죠? 5일밖에 안 남았고요. 5일 남았습니다. 5일. 저희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웰컴 투스에 이제 재미난 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비디오 눌러 보시면은 저희 뭐 요번에 그 인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영상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아재 개그 했던 것도 있고 여기 저희 옆 팀이 이제 배경 모델러 하시는 그 분 브이로그. 여기 심지어 뷰가 6만 뷰가 다 돼가요 지금. 그러니까 그 회사 홍보 채널에서 저리 6만 뷰 정도면 나 이거 대단하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보면은 여기 뷰가 어떤 건 되게 적은데 몇 개는 진짜로 이거 54K, 이거 59K 이 몇몇 영상들이 좀 이제 화제가 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이거 이제 만드시는 데가 조직 문화실인지 맡은 HR 쪽에 계신 분들 같은데 굉장히 이제 이런 것들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좋은 분들 많이 오시면 좋겠다는 이제 회사의 나름의 그 전략이고 바람이고 이런 것들을 좀 더 홍보하고 싶어하는 직원들 여기 담당하시는 분들의 약간 의지가 타 느껴져가지고 저는 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어요. 그럼 여기 출연하신 분들 다 이런 본업은 다 따로 원래 롤이 있는 거고 여기 컨트리뷰션을 하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 초반에 이제 홍보 영상 관련해서 이제 출연을 했는데 상품권 주시더라고요. 본인 나온 거 없어요? 영상 아직 올라온 안 거 없어요? 있긴 한데 보여줘요. 공개가 됐나? 컴투스 아트 직군 특별 채용 이건가 거예요. 알겠다. 있다. 이거를 저희 그 분들이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컴투스 온 거 아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네. 자, 이런 데 나왔고 여기 그 이전 대표님도 지금 출연하셔가지고 2분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이제 오리진 팀이라고 저희 이제 신작 개발하고 계시는 팀에서 이제 진짜. 여기 AD님. 나왔다. 이야. 이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부끄러우니까. 뭐야? 부끄러워요. 왜 부끄러움을 하고 그래? 자 그래서 이제 야간 매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스낵바도 있고 뭐 되게 좋습니다. 좋고 위치도 이제 판교나 강남 쪽이 아니고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에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교통에 조금 이제 그쪽으로 교통이 좀 더 편하신 분들한테는 또 좋은 기회일 수도 있겠고요. 의외로 저도 이번에 제 지인들이나 주변 분들 얘기 들어봤을 때
저는 되게 이제 강남 판교 쪽에 이제 게임 회사가 많다 보니까 다 그쪽에 가깝게 사실 줄 알았는데 의외로 또 꼭 그렇진 않더라고요. 또 젊은 분들은 슬림 뭐 그쪽이 좀 많이 아, 사니까 오히려 그렇죠. 네. 가산이 더 네. 그리고 가산도 보면 오피스텔도 굉장히 다 막 세핑도 많고 굉장히 거주 환경이 좋거든요. 아니면은 뭐 가까운 광명이나 부천까지만 가도 되게 살기 좋고 많기 때문에 꼭 강남 솔직히 다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여러 군데 퍼져 있다 보니까 근데 만약에 서쪽에 좀 거주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가산 출퇴근하기 굉장히 좋을 테니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사는 데가 이제 서울 성수동인데 전에 유니티 다닐 때는 이제 가깝긴 했는데 출퇴근이 조금 길어지긴 했어요. 한 시간. 그러겠네. 성수동에서 분당선 타고 강남구청에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출퇴근 동선이 제가 예전에 대림에서 서현으로 다닐 때는 그때 편도 이제 거의 2시간 좀 넘게 걸렸는데 아이고, 2시간. 그때는 시간이 너무 힘들었던 게 아침 출근길이 헬이었어요. 진짜로 거의 이제 2호선이 이렇게 쥐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가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게임 회사들 대부분 다 이제 꼭 시간 정해놓고 출근하는 거 아니기도 하고 또 이제 동선이 반대가 되니까 7호선이 가산 쪽으로 가는 지하철은 아침 9시에도 생각보다 고속터미널 지날 쯤 되면 텅 비어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금 아침에 제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좀 되게 여유 있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장규님 사옥 이전 계획은 2026년쯤에 울주로 쪽으로 갈 계획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사옥 짓고 있고 저희가 지금 계열사 다 합쳐갖고 한 2,000명 정도 좀 넘거든요. 엄청 크네요. 그래서 사람도 많고 이게 하는데 뭐 이건 이제 되게 많이 남은 거라서 당장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얘기는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그래도 너무 많이 남았어요. 2026년이면 4년 뒤고 4년 5년 뒤니까 저도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냥 그 컴퓨터 가기 전에 제가 들어서 이제 아는 거라서 어쨌든 그렇고 지금 TA실의 그 구성이나 인력 뭐 이제 확보는 초기 단계고 회사에서 굉장히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계세요. 되게 좀 저희가 느끼기에 성구스러울 정도로 기대를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업무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고 또 회사 안에서 이제 제가 어쩌면 굴러온 놀이잖아요. 에이 진짜 그래서 이제 좀 약간 뭔가 뭐라 리액션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랬는데 오히려 이제 제가 TA실 꾸린다고 하니까 회사 안에 계시던 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 보기도 편하고 굉장히 많이 좀 이게 뭔가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니고 사람들이 굉장히 약간 개발할 때 좀 되게 이제 뭐랄까요 호감이라 해야 될까 이게 호의적이라고 할까요? 하여튼 그런 것들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좀 잘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오셔가지고 한번 이제 컴퓨터 프로젝트들 좀 더 좋게 만들어 나가면 이거 되게 보람 있지 않을까? 제일 마음에 드는 게 프로젝트들을 살펴봤을 때 굉장히 실력 있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제 막 일단 넣어보고 안 되면 빼지 마 이런 게 없어요. 넣을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실제 이제 서비스 하게 될 때 그거에 맞춰가지고 정말 안정적으로 서비스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보수적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제 성격에 맞아요. 일단 밑도 끝도 한데 일단 넣어봐 안 되면 나중에 빼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 게 저랑도 되게 잘 맞았고 그래서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좀 더 경험해봐야 되는 것들이 이제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 진지한 질문 주시네요.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프로그래머 직군이지만 자소서 필수 항목을 어느 정도 신경 써서 작성하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50자 이상씩으로 자유 형식이지만 짧게 적으면 성의 없이 보이고 어떤 곳에서는 자소서보다 포트폴리오라 길면 잘 안 읽는다고 해서 어느 정도 작성할지 고민입니다. 이건 사실 솔직히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자소서는 별로 크게 안 중요하다고 봐요. 다만 자소서에 뭐 당연한 얘기지만 무슨 가정에서 몇 남 몇 여고 막 그런 건 전혀 쓸 필요 없고 다만 이제 자기 소개라고 한다면 업무 관련된 자기가 그쵸. 왜 이런 직업을 선택하게 됐고 왜 그래서 학교에서 이런 전공을 걸 왜 전공을 선택했는지. 했고 맞죠. 그런 자신의 직군과 관련된 소개 정도로 좀 어느 정도 너무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글로벌 프랜차이즈 M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세계적인 그 서비스에 대해서 눈을 떴다 이런 거 쓰지 마요. 약간 개발 직군에 있는 분들, 뭐 아트도 그렇고 이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분들이 약간 좀 그 허세 이런 거에 굉장히 약간 두드러기 반응을 보이세요. 저도 좀 그런 편이고 그래서 본인이 그냥 성장해온 것, 공부한 것, 생각하는 걸 담백하게 풀어내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경험으로 얘기하면 제가 신입 때는 자소서를 어떤 식으로 썼냐면 나는 초등학교 때 컴퓨터 학원을 뭐 원래는 처음엔 게임하러 갔다가 컴퓨터에 흥미를 들이게 돼서 이미 초등학교 때부터 내 장르 희망을 일로 잡아서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그 프로그래밍 공부를 했고 대학을 이런 식으로 전공을 택하게 됐고 그런 과정을 쫙쫙쫙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되게 좋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 면접 보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담백하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전공이 이제 예체능 쪽이 아니고 원래 이과고 우리 학과 전공하게 되고 이제 그림 그리는 이유, 그다음에 게임 업계 지원한 이유 이런 것들을 이제 되게 한 5문장 정도? 되게 요만큼 썼어요. 게임 자베고 한 5문장 정도 쓰고 그것도 나중에 경력 좀 쌓이니까 점점 짧아지고 그냥 나중에 78년 부산 출생 뭐 어디 졸업 이렇게 읽고 말았어요. 이제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아까 얘기한 대로 담백하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지연님 얘기 한번 해주시면 좋은 게 제가 좀 지원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이제 질문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가 테크니컬 아티스트로 지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로 지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본인이 그거에 대해서 구분을 잘 못하거나 확신이 안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비주얼로 만드는 게임 쪽에서 비주얼과 관련된 것들 작업을 하고 싶은데 내가 프로그래머인데 TA를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엔진 프로그램 하고 싶다 하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좀 이거에 대해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연님이 일단 먼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사실 좋을 요즘 그런 부분들이 원래가 그 그래픽스 엔지니어도 그렇고 테크니컬 아티스트도 그렇고 막 흔한 직군들이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어쨌든 테크니컬적인 지식이 있는 아티스트잖아요. 결국 베이스는 아티스트거든요. 그리고 그래픽스 엔지니어는 베이스가 엔지니어고 다음은 그래픽스 분야를 다룬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머도 뭐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있고 뭐 서버 프로그래머 있고 아니면 뭐 프론트엔드 프로그래머, 백엔드 있고 그런 식으로 그래픽스 영역 중 그 그래픽스 엔지니어, 엔진 영역도 결국에는 프로그램의 많은 파생 그 트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 테크니컬 아티스트도 마찬가지로 뭐 컨셉 아티스트 있고 여러 아티스트 뭐 모델러 있고 그런 식으로 아티스트가 여러 파생이 있는데 테크니컬한 부분을 다루는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많이 헷갈려 하시는 이유 중 하나가 이 쉐이더라는 그 공통 영역이 있다 보니까 내가 쉐이더를 하고 싶어. 그럼 이게 테크니컬 아티스트인지 엔진 프로그래머인지 그 부분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무슨 베이스인지 본인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렌더링이라든가 그래픽 엔지니어 아니면 엔진 프로그래머로 좀 그 지원을 한다 아니면 그쪽으로 테크트리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그래픽 라이브러리를 사용해서 직접 이런 부분을 뭐 자신만 엔지니어라고 거창하게 말할 필요까지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픽스 라이브러리를 써가지고 직접 뭔가 구동을 해보는 걸 작성을 해봤다거나 아니면 뭐 유니티는 SRP 기반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SRP를 이용해서 커스텀한 파이프라인을 좀 C# 코딩을 이용해서라도 뭔가 조절을 해봤다던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당연히 그래픽스 엔지니어가 더 맞을 거고요. 아니면 테크니컬 아티스트는 이사님께서 더 잘 설명을 해주시겠죠.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냥 이제 뭔가 딱 만들어진 결과물을 봤을 때 당장 이제 뭔가 결과가 좋지 않아요. 그랬을 때 저게 안 예쁘다 소리가 입에서 바로 튀어나오면 약간 TA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뭔가 기술적으로 뭔가 내가 쉐이더를 만지고 이게 아니고 그 결과물에서 이제 룩뎁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좀 이게 괜찮은 결과가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 이제 심미적인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TA 역할을 맡는 게 되게 효율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걸 필요한 것들은 아트 작업에 대한 프로세스를 이해를 조금 하셔야 돼요. 이게 신입 TA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생각하던 신입 TA는 보통 아트 직군에서 경험을 뭐 한 몇 년 쌓고 나서 기술적인 거에 좀 관심이 가니까 한번 이제 공부를 좀 해서 전직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주로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아예 이제 업무 경험이 없는데 TA로 바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긴 하시더라고요. 약간 이게 좀 괜찮을까 했는데 또 그렇게 일을 해도 괜찮게 또 결과를 내시는 분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도 지원해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제 기본이 되어 있다면 이제 이게 예쁘다 안 예쁘다 정도 판단하실 수 있으면 근데 그게 너무 이제 안 되는데 단순하게 그냥 쉐이더 코딩을 하는 거에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럴 거면 차라리 그냥 그래픽스 엔지니어 쪽으로 이제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할까요? 어느 정도만 되면은 그 비주얼 개선 방향이나
전체 틀에 대한 것들은 제가 이제 그 방향성에 대한 것들은 잡아드리거든요. 신입분들에 대해서는 시니어분들하고 일을 하게 되면 협의를 하겠죠. 이분 생각하는 거,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당장 이제 뭐 실장이라고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해 이럴 수는 없잖아요. 시니어분들하고 일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게 되고 혹은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고 하거나 이분 생각이 맞다고 하면은 서로 이제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근데 솔직히 신입이면은 본인 아직 그 본격적으로 뭐 테크트리를 고민할 시간이 충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니까 충분히 헷갈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제일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거는 시니어들이, 그러니까 이미 경력자들 있고 본인이 뭐 렌더링 엔지니어가거나 그래픽스 엔지니어거나 그런 거에 본인의 정체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이걸 좀 뭐라고 표현해야 좀 편집이 안 될까? 그냥 본인이 좀 그걸 이용해서 나는 렌더링 엔지니어 뭐 그래픽 엔지니어인데 요즘은 내가 TA라고 포장하는 게 좀 더 좋아 보이니까 난 가서 TA요라고 좀 얘기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좀 간혹 보여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신입인 경우에는 본인 뭐 TNG 그래픽스 엔지니어인지 뭐 충분히 좀 아직 정체를 못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대학 전공은 이제 컴퓨터공학 쪽 나왔는데 아티스트로 전향한 경우도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만약에 내가 기획이었는데 프로그래머로 전향하는 경우도 있고, 뭐 아직 초반에서는 테크트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경우는 뭐 비일비재하니까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고민 막 너무 고민 솔직히 크게 하실 필요 없고 일단 와서 일단 지원하고 일단 지원하고 그거 돼요? 신입 상태에서 왔는데 내가 여기서 일해 보니까 내가 이 팀보단 다른 팀이 더 맞는 것 같아. 그럼 내부 트랜스퍼 같은 게 잘 돼요? 전배는 되는데 전배가 그냥 이제 내가 가고 싶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유니티랑 비슷해요. 그냥 그쪽 팀 면접 보고 그리고 이제 매니저 승인 받고 그쪽에서 바뀌었다고 하면 이제 전배가 되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그래픽스 프로그래머랑 엔진 프로그래머랑 TA가 약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경계가 불분명하고 여기는 실안에 들어있으니까 저한테 비해서 그냥 제가 봐도 맞겠다 싶으면 바로 트랜스퍼가 돼요. 포지션 체인지가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제 실안에 2개 팀을 다 운영하는 게 또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클라이언트로 재직하다가 TA로 전향하는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경력 클라이언트로 그 재직하다가 TA로 전향해서 신입으로 지원하시는 분은 없었는데 저희 팀으로 지금 TA로 입사하신 분이 원래 클라이언트로 이제 지원하려 그러다가 그냥 TA로 이제 들어오셨어요. 제가 볼 땐 이분은 TA 쪽이 맞을 것 같고 본인은 근데 클라우드 베이스다 보니까 코딩, 특히 쉐더 코딩이나 시작 코딩 같은 거 유니티 내부 툴 만들고 이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신입인데 이런 건 괜찮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솔직히 신입인 경우에는 그 경력자들 입장에서는 좀 라떼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경력자들 입장에서 신입을 봤을 때 본인이 뭐 신입이 보통 스페셜리티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솔직히 성이 안 차요. 그냥 일단 기본기가 잘 돼 있고 잘하는 사람 같다 그러면 일단 와서 뭐 적절한 데 꽂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인 경우에는 뭐 시니어는 다르겠죠. 경력자는 다르겠지만 신입인 경우에는 이런 걸 너무 깊게 고민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본인 기본기만 있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뽑을 때는 많습니다. 그 제가 이제 어제 직무 상담할 때 몇 번 얘기 드린 건데 신입분을 뽑아가지고 우리 프로젝트에 캐릭터 쉐이더를 당신이 맡아줘야 돼 이런 거 시키는 회사는 제가 볼 때 이건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 규모에 따라서 이제 뭐 그런 역할을 담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필요하겠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캐릭터 쉐이더나 이런 이제 좀 룩뎁에 대한 셋업이나 이런 것들은 신입분이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신입분들을 뽑았을 때는 업무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약간 기다려주거나 교육을 해주거나 약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이제 예전 같으면 뭐 사수, 부사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뭐랄까요 탑다운 방식의 업무 그 트레이닝보다는 요즘에는 이제 내부적인 그런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장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내부에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어요. 저희 실안에서 이제 신입분들 그 육성을 위한 이제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그건 이제 따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제가 수습 기간 이제 그 기간 동안에 미션을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되고 내부 또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또 이제 같이 협조해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장 뭔가 회사 가가지고 TA로 취업했는데 결과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시켜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키진 않을 거고요.
뭐 어느 정도 기간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할 겁니다. 두고 봤는데 빨리 들어와서 막 실무도 잘하고 이 친구 좀 맡겨봐도 되겠는데 하면 점점 이제 많은 것들을 맡겨볼 거고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하겠다고 하면은 조금 기다려줄 수도 있겠죠. 여기 그런 게 좀 좋더라고요. 성장할 수 있게 계속 이렇게 예, 예. 지원해주고. 그렇죠. 좋네요. 예. 그래서 사실 보면은 의외로 신입분들이 그런 걸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당장 들어가서 내 그 스페셜리티를 뭔가 좀 보여줘야 된다거나 내가 당장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거나 그런 걸 많이 걱정하시는 것 같던데 그냥 경력자들 입장에서 시니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입한테 그렇게 크게 많은 걸 안 바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은 많이 하실 필요 없고 일단 겁나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얘기를 해보면은 근데 겁내실 필요 없습니다. 지원 이런 말하기 좀 뭐하긴 한데 그런 얘기도 해요. 그 지원을 해봐서 떨어지면 어떡하지? 떨어지면 어때서요? 또 지원하면 되죠. 어차피 지원도 안 하고 그냥 시간 흘려 보내느니 지원 이런 것들을 한번 도전해보고 그 과정에서 받는 피드백들 중에서 분명히 본인한테 도움되는 게 있을 거란 말이죠. 면접까지 간다 그러면 정말 얻는 게 많을 거예요. 제가 최근에 받았던 면접 인상 중에 제일 좀 인상에 남는 게 면접이 끝나고 이 친구 할 얘기가 있을 때 하실 얘기 있으세요? 그랬더니 그냥 면접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좀 면접을 통해서 좀 얻는 게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게 이런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재지원시 불이익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너무 짧은 기간에 바로 재지원하게 되면 불이익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갸우뚱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 기간 사이에 얼만큼 발전했을까? 근데 만약에 작년도 공채를 지원했는데 올해 이제 공채를 도전한다던가 아니면 저희 팀에 이제 지원하신 분도 작년에 공채에서 탈락하신 분인데 올해 지원해가지고 제가 합격시켰거든요. 2차 면접까지 끝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분 같은 걸 봤을 때 오히려 저는 되게 그게 좋아 보였어요. 이게 막연한 회사에 뭐 충성심으로 작년에 막 지원했는데 떨어졌는데 또 여기 지원했구나. 그래도 이래서 정말 좋아하는가 보다. 이게 아니고 작년에 지원해서 안 됐는데 작년에 그러면은 다시 지원했는데 그럼 그 1년 사이에 뭐가 바뀌었는지도 보고 작년에 이제 그 결과를 봤을 때 너무 터무니없으면은 얘 작년에 좀 되게 별로 일일 수도 있겠지만은 봤을 때 작년에 이런 건 참 괜찮았는데 올해 또 지원했으면은 그 사이에 부족했던 게 얼마만큼 좀 채워졌을까를 또 보기도 해요. 그래서 정리하면은 그러니까 너무 짧은 기간에 계속 반복해서 지원하는 거는 약간 어그로 끄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건 좀 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한번 지원해보고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것들은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내부에서 이야기 들어보면은 지원을 했는데 이 친구 여기보다는 저쪽 직무에 더 맞겠다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또 중간에서 면접하시는 분들이 추천을 해주거나 알아봐주거나 그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좋게 보였어요. 저는 저 장시진님 같은 경우는 얘기하세요. 예. 신입 입장에선 기업에서 원하는 기본기의 기준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냥 일단 그러면은 전 보통 그런 걸 추천드려요. 면접을 보면서 인터뷰하면서 그냥 피드백을 물어보세요. 내가 뭐가 부족해 보이냐 그럼 물어보세요. 그럼 뭐 그거 뭐 큰 비밀이 아니니까 다 흔쾌히 친절하게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냥 면접을 일단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들 비슷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기본기 다지고 지원해야지 하다가 정말 어찌 보면은 그 텐션이 떨어지게 되는데 한번 그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업계에 약간 아는 사람이 있거나 있으면은 이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은 거다. 물론 그 피드백을 주는 사람이 좀 괜찮은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 뭐 정말 터무니없는 그 경우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경우엔 되게 안 좋은데 그게 아니고 좀 신뢰할 만한 사람한테 피드백을 받아보고 포트폴리오 보여주고 상의를 해보고 그런 것들도 필요해요.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막 그런 거 물어보면 이렇게 막 숨기고 막 제가 이거 그냥 보여주기 좀 그래서 막 아니면은 아직 준비가 안 돼갖고 저는 완성되지 않은 건 보여줄 수 없습니다. 이런 애들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지 마요. 되게 꼴보기네요. 그거 본다고 뭐 그 경력이 있으신 분들이 그거 본다고 막 얘 잘했네 그 아이디어를 내가 안 그래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부끄러워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약간 뭐랄까 그 약간 가오 잡는 분들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그리고 좀 부끄러워도 한 번쯤은 상의를 한번 해보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한 2, 3년 차 되는 경력한테 막 이렇게 하기 것도 뭐 그렇게 해도 괜찮을 거고 아니면 조금 이제 경력이 더 많으신 분들한테 한번 좀 물어
하셔도 괜찮아요. 제가 유니티 있을 때 몇 번 이 에피소드는 주변에 얘기 많이 했는데 유니티 있을 때 유니티까지 개인적으로 연락해갖고 개인적으로 조금 알던 분이었는데 유니티까지 찾아오신 분 계세요. 그분 그래가지고 6개월 만에 넥슨 갔어요. 지금 제가 소개해갖고 NC 갔는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이 면접을 여러 번 보다 보면 공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게 그만큼 기본이란 뜻이니까 본인이 뭐 피드백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을 거고 본인이 느끼는 것도 있을 거예요. 인터뷰를 보다 보면. 네, 여기 지금 여기구나. 저기 상담회 신청이라 해갖고 제가 이제 페북에 올리고 제가 좀 이걸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좀 늦게 홍보를 했는데 어제 그 저희 이제 상담회 그 직군 상담회 쪽 들어오신 분들은 끝나고 났을 때 생각보다 많이 좀 도움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취업 고민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기회지 않나 약간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도전해 보세요. 저도 신입 때 이력서 몇 개 썼지? 한 100군데 넣은 것 같아요. 진짜 연락 한 군데도 안 오고 1차 면접도 안 왔었어요. 저도 뭐 이미 라떼 얘기했으니까 나도 라떼를 좀 더 붙이면은 저는 그 병특을 바로 지원을 했었거든요. 전 병특을 갔다 와서 병특 지원하면서 이력서 한 200개 낸 거예요. 요즘은 막 병특 회사가 많이 줄었긴 하지만 거의 네, 그렇죠. 그때도 빡셌어. 그래도 지금보다 많았으니까 거의 존재하는 IT 병특업체는 거의 다 이력서 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 뭐 이제 저희 뭐 지금 공채 이외에도 상시 채용 계속 진행 중이니까 네. 이제 그 많이들 지원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좀 복지 얘기는 디테일하게 안 했던 것 같아요. 좀. 딱 나오잖아. 삼시세끼 무료 제공. 그 좋은 거 있다. 밥이 부담스러우면은 이거 닭가슴살도 샐러드 이런 것도 따로 제공돼요. 맞아. 와 좋네. 밥이 부담스러우면 샐러드 가져가야 되는데 이거 약간 경쟁이 좀 있어요. 늦게 가면 없어. 그러겠네. 그 다음에 사내 카페테리아 1,000원. 빵이랑 뭐 이것저것 많이 하고 커피 괜찮게 나옵니다. 반려견을 위한 위한 수 있어요? 요거 그 강아지용 그 비타민제를 이제 멍 막걸리, 멍 와인 이런 걸로 팔더라고 이벤트로. 아니 반려견까지 이렇게 챙겨주는. 네. 야. 그 다음에 회사 복지 포인트 연 200만 원. 오. 그 다음에 판교랑 미금에서 아침에 그 셔틀버스 운영해요. 이거 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이제 운영하는데 집이 뭐 저쪽 방향인 분들은 가끔씩 이거 쓰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좋아요. 가산에서 제일 좋은 헬스장 씁니다. 이거 좋아요, 진짜로. 가산. 네. 그럼 혹시 뭐 PT도 제공이 돼요? 그건 개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거 사내 동호회 꽤 있고 저녁에 캔틴 카페테리아 가면은 그 회사에서 이런 그 동호회 활동하는 거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건강검진 지원 있고 보험 지원 있고 실비 또는 치과보험. 실비가 있으면 치과를 선택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경조사 있고 생일 챙겨주고 그 다음에 제휴 리조트 콘도 있고 전세 대출 일부 지원. 이거 좋다. 전세 대출. 이거 금액은 크진 않고 지금 근데 이율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맞아요. 지금 내부에서는 좀 더 개선하는 방법 고민하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에 포괄임 금지 아닌 거. 이게 포괄입니다. 이게 커요. 좋네. 10시에서 15시간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택하면서 이게 지금 10시까지가 좀 바뀌었어요. 11시까지도 하는 데도 있고 팀 바이 팀입니다. 그 다음에 1시간 단위 연차 쓸 수 있고 시간 단위로. 이거 리프레시 좋아요. 여기는 3년마다 리프레시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임원이라 가지고 연차가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연차 나오고 저도 이제 그 장기 근속 휴가는 없지만은 그 휴가 보너스는 있다 그러더라고요. 100만 원인가 50만 원인가 뭐 주는 것 같던데. 그 다음에 성과급 제도 있고요. 그래서 뭐 이런 그 내부에 대한 거 아까 얘기했던 중복 지원도 가능합니다. 라고 이제 동일 법인 내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하네요. 동시에. 그리고 직무관 필수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진행 결과 면접 이렇게 됩니다. 주무르지네. 컴퓨터 여기 카카오톡도 있고 클라이밍 같은 것도 돼요. 운동도 되고 거의 대부분의 것들에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짜 아예 테크니컬 아트 항목을 이렇게 따로 그냥 빼주셔가지고 그러네요. 저한테 채용 공고를 올려주셨더라고요. 되게 감사한 일이고 그만큼 이제 TA실에 대한 기대도 높고 그래서 저희 좀 전략
그 회사에서는 약간 전략적으로 이제 저희 실 지원을 해주고 계시니까요. 지원 많이 해주세요. 여기 우대 상황이라 써놨는데 후디니 블렌더까지 요구하냐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말 그대로 우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시면 좋고요. 이건 지금 당장 프로젝트에 쓰기보다는 추후에 좀 실이 안정되고 컴투스에서 좀 더 신기술이나 비주얼적으로 좀 새로운 것들 도전해 볼 때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후디니 쪽은 한번 더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당장 지금 필요해서 지금 넣은 건 아니에요. 여기 엔진 프로그래머, 예, 여기 이제 TAC 소속 이렇게 돼 있죠. 그렇네요. 그냥 코딩 테스트 봅니다 여기는. 여기 이제 아까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도 있고 아트가 공채가 있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컴퓨터는 아트도 공채를 뽑더라고요. 중앙 아트 조직은 또 따로 있어요. 나름 제가 여기 올 때 그 대표님도 그렇고 상무님하고 얘기하면서 좀 그 이사님도 그렇고 얘기를 해주신 게 컴투스의 그러니까 중앙 조직 운영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은 조직인데 잘못되면은 약간 낙동강 오리알처럼 그냥 이게 둥둥 뜰 수도 있는데 컴투스는 중앙 조직 운영을 오래 해왔고 거기에 대한 그 노하우도 거기에 대한 뭐 이제 기준도 경험도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앙 조직 운영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는 게 많을 거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하는 얘기 아닌가 싶어서 들어가 봤는데 그게 아니고 정말로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저는 개발 운영센터라고 중앙 조직 안에 TAC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피처 표시부터 근본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회사가 그래도 업력이 20년이 넘어가는 곳이다 보니까 그렇죠. 엄청 그렇죠. 회사 운영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노하우나 이제 그 뭐랄까 시스템 이런 것들이 꽤 잘 되어 있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직장생활 하면서 좀 경험하시기에 좋지 않을까. 네. 좀 두서없이 얘기했는데 어쨌거나 많이 지원해 주시고 네. 실제로 제 아는 지인분들 중에 지원하신 분들 좀 있으세요. 그래서 몇 분 또 오시기로 했고 개인적으로 좀 기대도 하고 있습니다. 좀 회사 들어가서 유니티 올 때도 그랬지만은 저는 제가 몸담고 있는 곳이 제가 가고 난 이후로 좀 더 잘 되는 게 만드는 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오늘 고접스 컴투스, 네, 컴투스는 10월 24일까지 오후 10시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한 번씩 그 리크루트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보셔도 되고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TA실도 따로 지금 모집하고 있으니까 네, 많이 관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